지난번 번아웃 영상을 보고 사연을 주셨어요. 번아웃이 왔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저는 현재 외국계 중견기업에서 인사관리, HRM이라고 하죠. 전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의 인사, 경영지원 소속으로 입사해서 6년간 일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하고 현재의 직장으로 연봉을 깎고 옮겼습니다. 6년간 인사 관련 업무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인사 업무가 아니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거지요. 현재는 팀원이 많지 않아 실무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. 입사 후 정말 영혼을 갈아넣은 듯 일했습니다. 첫 직장 6년의 경력이 물경력이 된 것 같아 인사관리 분야에서 빨리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팀장님의 인정도 받으며 2년 반 정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최근 일이 너무 많아 잠도 못 자고 힘들다 보니 옆 팀의 직원과 다투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른 친구 번아웃 영상을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 실망했는지를 생각해보니 3가지가 떠오릅니다. 첫째,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이 떨어졌다. 두 번째, 힘들 때는 말하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팀장님에 대한 실망. 네. 세 번째는 나빠진 건강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.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예전보다 주인의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이직을 해야 할까요? 제가 다시 일을 좋아할 수나 있을까요? 본인이 이제 번아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준 사연입니다. 네. 일단 번아웃 상황이 맞는가요? 사연만 봐가지고는 번아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. 제가 그 사람들 요즘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쓰시잖아요. 그런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번아웃까지 간 것은 아니에요. 좀 지쳤어요. 지금 이 사연자도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모든 게 좀 불쾌감. 그렇죠. 그렇게 더 네. 부정적이 되죠. 그렇죠. 회사에. 예.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상태이지만 번아웃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 맞아요. 요즘 이제 나 번아웃이다. 이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번아웃이 아니다라고 일단 보고요. 그 전에 진짜 번아웃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? 완전히 의욕상실. 뭘 해보겠다,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안 생기는 게 번아웃이에요.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실은 없어요. 아침에 막 일어나기도 싫고 눈을 뜨기도 싫고 이게 이제 타서 없어졌다는 게 번아웃이잖아요. 하얗게 탔다. 뭐 이렇게 되는 그렇지. 거지. 불태워서 하얗게 불태웠어. 그래서 내가 남아있지 않아. 뭐 이게 에너지가? 이제 번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이직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경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맞아요.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마음 안 생기게 된 걱정도 하고 네. 동기까지까지 살아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번아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지쳤다. 예, 그거 동의하고 약간 지금 스트레스 좀 받는 상황. 굉장히 잘 지내다가 옆에 있는 동료랑 다투고 난 다음에 그게 되게 불쾌하잖아요. 그것도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지. 그렇지. 내가 이렇게밖에 그렇지. 안 돼. 이런 마음도 그렇지. 들고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망한 부정적 감정이 뒤섞여가지고 내가 지금 번아웃 와서 이렇게 된 건가? 이런 생각하시는데 번아웃까지 간 거는 아니니까 아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저 사연을 보니까 이분이 자기 커리어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네. 같아요. 일단은 6년 동안 첫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인사 업무를 하긴 했지만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. 인사로서. 옮겼는데 네. 더구나 월급을 깎고 옮겼어. 네. 이렇게 되다 보니 네.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네.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냥 차근차근 따져보면 당연한 거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에서 6년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대졸 이제 신입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업무라는 게 여러 기능 중에 작은 하나의 기능을 맡아서 하셨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가지고 난 6년이나 경력이 있으니까 다른 데 옮길 때 조금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겠어?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작은 회사일수록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넓어야지
그 사람이 인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. 음. 근데 대기업에서 작은 이제 펑션 하나를 내가 맡아서 그것만 했다면 사실은 오버롤한 HR 업무를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.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 6년은 6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은데 올수록 범위는 좀 더 넓어져야 돼요. 근데 넓어지려고 하고 보니까 또 그런 기회가 만약에 없다면 이제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. 이제 이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곳에 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에 가서 펑셔널 더 다양하게 경험하셔야지 되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어쨌건 인사의 한 네.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받고 네. 이번 이직을 하셔가지고 네.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네. 정말 이제는 다시 어떤 성장에 대한 갈증을 본인이 느끼는 단계가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와서 꽤 많은 영역의 일들을 아마 그 팀장님을 도와서 하셨겠죠. 그러면 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. 이런 약간 좀 애매한 느낌? 음. 그런 느낌을 가져서 약간 불안해졌을 수 있어요. 내 경력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실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걱정스럽잖아요. 그것도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? 당연하죠. 네. 그렇게 해서 또 내가 어떤 새로운 네, 도전을 네. 했을 때 네. 다음 단계로 또 네. 발전할 수 있는 거죠. 네,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는 저는 이제 이 순간을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은 게 뭔가 하면 지금 약간 멈춰, 약간 스탑 하셔가지고 자기의 지금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어세스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? 예, 그래서 지금 한 8년 정도 보낸 이 경력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경력에 대해서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, 어떤 커리어 플랜, 어떤 커리어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세스 해볼 타이밍이라고 네네. 저도. 보여져요. 예. 이분이 딴 데 조금 이제 그 입사 지원도 좀 해보고도 계신 것 같아요. 얘기도 네. 들어보고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직을 네. 당장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. 어떤 종류의 일들이 어떤 곳들에 있는지를 네. 먼저 확인한 네. 다음에 그렇다면 네. 내 경력을 봤을 때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네. 먼저 정하는 시간, 그 네.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, 3년 이후에 갈 만한 곳,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, 그 회사를 먼저 한번 이렇게 목표를, 타겟을 정하시고요. 그 회사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될 것인지 그 준비를 하고 3년 후 아니면 2년 후 이직한다면 굉장히 나 자신이 더 당당하실 거고 네. 그걸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나의 현재에 대한 어세스가 되실 거고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네. 네,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을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정하시고 나면 지금의 일도 조금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죠.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더 부족하다, 네. 더 채우는 게 필요하다 네. 싶으면 내가 하는 일 중에 일에 그 부분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네. 정성을 좀 들이다 보면 내 이게 역량이 더 쌓이게 되거든요. 네. 그럼 다음에 대한 준비가 네. 자연스럽게 되겠죠. 네. 그래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좀 지치긴 하신 게 분명해 보여요.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저글링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 삶의 요소가 건강이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어떤 영역은 사실 어떤 이제 그 학자가 이거를 그 유리공과 고무공으로 비유했더라고요. 예를 들면 가족이나 건강 이거는 유리공에서 유리공이요?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려. 회복하기 어려워. 그런데 이 일은 고무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일이래요. 그러니까 지금 건강을 일 때문에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네, 지금 네. 우선순위는 건강을 관리하시고 나하고 컨디션이 좀 좋아지잖아요.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. 네. 지쳤을 때는 회색으로 보이던 게 내가 건강을 회복하잖아요. 다시 굉장히 화사해지거든.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따진다면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고 건강이 좀 올라오면 나의 다음 커리어의 타겟을 정하시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한 몇 년 가지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커리어 관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.
제 생각에는 몇 년보다 이분이 2년 반 정도 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후로 네. 목표를 잡고 네.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 또 팀장님한테는 좋은 분이라고 하시니까 네. 본인이 힘든 상황을 조금 얘기하고 네. 이해를 좀 구하는 과정도 거치면 좋겠다 싶습니다. 네. 네,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번아웃 아닙니다. 네, 감사합니다.